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사업에 공식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했겠죠. 일단 사업에 공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그런데 일단 공식은 없어요. 이 공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공식을 찾아요. 이것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자기가 답을 찾는 과정이 꼭 있거든요. 저는 성공하는 운명이 있다고는 안 믿어요. 이 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은 대형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걸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대형 사업가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한 부자로 혹은 그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형 사업으로 가는 것, 즉 내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거는 그거는 다분히 운의 역할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외식 기업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외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다른 외식집이나 다른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우가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수백 명인데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리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2케이스밖에 못 본 거예요. 나머지는 세 번도 실패했어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아이디어 있겠다, 배우고도 다 배웠겠다. 왜 못할까? 결국 이 산업은 특정한 영역에 넘어가면 처음에 어디까지 갈 때는 노력이나 열과 성이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 능력이 가는데 그 이후로 터져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시대적 운과 환경이 그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커지거나 부자가 되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해져야 되는 명분이에요.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이거를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눈치를 챈 거. 이거는 제가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눈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거는 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 휴스턴 동네에서는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스시 도시락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슈퍼마켓에서 막 발생이 됐었는데 그는 어디서 더 성장했었냐면 뉴욕이나 LA가 더 컸었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나왔을까? 그거는 다분히 운인 거예요. 운이란 뭐냐면 여기에 HB라는 회사하고 크로거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내고 극렬하게 경쟁을 했어요. 근데 크로거는 전국구예요. 매장이 작진 않지만 그렇게 스시가 중요 품목이 아니었어요. 나약이 운이 좋은 거는 HB가 아니라 크로거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크로거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HB는 자기들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같은 회사들을 지네 마음대로 했어요. 메뉴는 어떻게 만들고, 인원은 어떻게 쓰고, 고용은 뭐하고, 가격은 거의 자기들이 운영하는 일만 회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 전국구예요. HB는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동네에서 자라서 이거 다른 동네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이익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다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야, 너 니네 우리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뭐래? 하지 마. 여기만 잘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운이었던 거예요. 이 운이 극단적으로 커진 게 지금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 잘하고 나도 판단 잘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운이 더 컸던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뭐 프랑스의 캐디가 되고 싶습니다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지금 더 이상 안 돼요. 이 운은 끝난 거예요. 즉 나한테 이걸 배워서 다시 해봤자 이 회사는 결국에 나한테 흡수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게 발현되는 시장인데 지금은 이게 발현이 끝나갔고 지금은 더 이상 신규 회사가 태어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나한테 운은 뭐냐면 이 사업을 잘 본 건 내 능력이지만 운은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회에 이게 클 걸 알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휴스턴에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이 사업이 너무 일찍 들어갔으면 고생만 더럽게 하고 돈 못 벌고 나왔을 거고
만약에 너무 늦게 들어갔으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좋았잖아. 자, 그럼 동일한 운이 또 붙을 사업이 있을까? 이걸 나는 찾고 있는데 나라고 이게 찾아지겠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시 찾겠냐고. 없어. 이거는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나타나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내는 게 결국은 능력. 그럼 그때 올라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타지도 못하면 그냥 계속 그 비즈니스에 머무르죠. 사업이 대형으로 큰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엮이지 말고 이거를 성품을 이게 내가 하늘이 주신 행운이구나 생각하고 사업이 커져도 여전히 겸손하고 공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또 내려가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받는 방법을 못 물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면 가난은 대물림돼요.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상황은 현재 어디 와 있냐면 신용이 돈은 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초기 사업가들은 자기의 뭐가 돈이 될까요? 자기의 노동력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돈이 되는 순간이고, 지금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업으로 켜져 버렸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냐,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 가치가 얼마냐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들이 우리 회사를 놓고 이 회사의 장래 시장성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고. 이 회사는 펄을 한 10배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돈을 벌겠고 그 이후에 그리고 성장 속도는 한 20%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퍼 10배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그래 그럼 그 가격에 너 사고 팔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당사자가 그래 나도 그 정도면 가격은 괜찮아 하는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식 자체가 돈으로 변환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아니 이 회사는 성장 속도도 크고 더 넓어질 것 같고 다른 경쟁자도 많이 흡수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한 15배 줘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순간 연간 이익의 15배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 한 장당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회사의 신용이 돈을 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생각의 합의가 진짜 돈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기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기까지 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부자가 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주의할 거 몇 가지 얘기할게요.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해요.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체제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가 되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배우자나 가족을 부양하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친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직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바뀌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기의 가까운 쪽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버는 소득 수준의 4분의 1을 삽니다. 나보다 4배 많은 사람이 사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살아요. 이거는 내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극단적으로 내가 전에 워런 버핏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못 사는 집에 살더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부자가. 진짜로 울타리도 제대로 없어. 그냥 이게 바이 이름 그냥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런데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 가치가 발현되면 그게 구현되는 게 좋고 또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나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소비 환경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살 때는 아내만 믿습니다. 집은 아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결국 나는 원래는 작은 집에서 한 발 걷는 화장실, 한 발 걷는 부엌인데를 좋아하는데 와이프 입장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와이프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버는 거에 스스로의 보상의 역할로서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검소함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나처럼 버는 사람이 4분의 1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3년은 안 벌어도 견디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평생 큰 문제 없이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아마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부자인 걸 모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익숙한 사람들은 잘 몰라 원래. 왜 선지자가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이 동네는 내 친구들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가끔 지금도 이렇게 장 보러 다니면 김씨 요새 뭐해? 이렇게 이런 인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시공장한 걸 알았는데 아니 요새 뭐해 먹고 살아? 이런다고. 내 트럭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 여기다 홍 붙이고 다니고 거기다가 블랙박밥 먹고 계란장 사. 소득 수준을 4분의 1에 맞춥니다. 소득 수준. 배우도 가득. 저는 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다 나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쌓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저를 수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각을 크게 파면 팔수록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유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복권이 여기 638밀리언짜리 복권이 최근에 있었어요. 누가 이번에 가져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자. 벌써 그 세월만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 돈이 순식간에 다 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권이 당첨됐더라도 지금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의연하게 그 돈이 내 품 안에 들어오고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 돈이 절대로 내 위에 안 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많이 돈이 생기면 이게 막 쓸 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100억을 지금 줬는데 100억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예. 당장 쓸 데도 없고 당장 내가 쓸 데도 없고 딱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돈이 없어도 별로 문제도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런 사람은 수각이 그만큼 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품을 수 있는 사람. 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이 돈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돈 어떻게 버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거에 상당히 능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쓰는 거 관리하는 걸 잘 못하니까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각의 크기를 잘 키워서 이걸 크면 클수록 좋아요. 크게 키워서 많은 돈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른 세상이 흐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회사에는 매장을 오픈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극대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장 오픈팀이 들어가면 오픈을 정말 조직적으로 잘해서 매출을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점주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고 김밥 만들 줄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직원 최고보다 더 잘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 사업이 됐을 때 남의 사업하고 자기 사업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포스코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됐거나 자기가 단위 면적당 시간당 몇 개만 만들면 끝이에요. 점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고 만들고 개선하고 교육적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결국은 점주가 하는 매장들이 이기게 돼요. 수강이론 책에 보면 사소한 버릇들부터 고쳐가는 거예요. 서랍 정리하는 거, 뭐 배터리 정리하는 거, 이런 게 다 수강을 키우는 일이에요. 돈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수강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커져요. 그럼 돈이 수강이 저절로 커진다. 이게 돈이 커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돈을 자랑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게 되고 명품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명품을 써줘야지 명품이 나를 써주는 상황. 목돈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그거 들어왔다고 내 생활이 달라질까? 나는 아무도 나한테는 다르지가 없고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내 품위와 성격이 안 달라지면 이미 수박이 많이 흑자입니다. 점점 더 느리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제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아니 저기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놀아뭉치고 뭐 살겠다고 이런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실제로 해줄 수 있어요? 네, 하잖아. 여보 물도와 맨날 이러잖아. 살면서는. 이 와이프나 가족이 풍요롭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돈이 그러고도 남으면 그 양가로 가요. 그 정확히 더 깊게 들어가면 부모예요. 양가 부모 똑같이. 양가 부모, 그 다음에 양가 부모의 형제, 사촌, 조카 이렇게 넘어가야죠. 물론 이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요 직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로 흘러가요. 여기서 아까 그 수박에 물이 흐르는 과정이에요. 어디 가서 사회적 기원 만든다고 막 좋은 일하고 다니는데 집안에서 식구들은 공부 있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선생님도 멘토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노자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노자책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어떤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지고의 가장 간단한 진리.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이걸 보통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흔하게 쉽게 쓴 진리들이 그렇게 80장을 모았는데, 그럼 그게 삶의 기본적인 틀의 원리니까 이렇게 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살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는 나는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노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업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별로 나서지 않고 사업이 규모를 이렇게 키워왔잖아. 이게 다 노자 방식이란 말이야. 공을 좀 사람들한테 돌리고 나누기도 공한테 돌리고 나는 조용히 그냥 뒤에서 이익이나 챙기는 정도잖아.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보통 저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나갔냐면 뭐 한인회 이런 데 어디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 타이틀 하나씩 다 갖고 뭐 이게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삶은 그렇게 하는 삶에 얻는 가치와 그렇게 얻는 삶에서 나오는 나쁜 점들이 함께 들어온다. 나는 내 삶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내가 농사 짓는 게 더 편하거든. 더 좋거든. 더 행복한 일이고. 그 방식이 원래 그 노자 방식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풀이해보면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무언가를 이름 지으면 이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 같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지만 유빈이라는 사람은 유빈으로만 이해하면 이 사람을 유빈이라고 볼 때는 유빈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사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한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이 안에 갖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빈이를 제자로 생각하고 제자로만 대하면 이 안에서는 제자만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 유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름 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는 순간 나한테는 그 여자는 어머니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아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인격체도 있고 하나의 사람 객체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는 엄마의 모습만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이옥순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나한테는 안 나타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노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80몇 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읽어볼만 해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노자 방식으로 하면 편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노자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의 성향과 사업의 발전 속도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잔소리도 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법이고 사실은 저는 성공했다고 사람 생각해서 찾아오지만 원래는 실패 전문가예요. 네, 실패 정말 잘해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실패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썼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실패는 사실은 성장하게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그건 알거든요. 성장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혼자 돕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남게 만드는 게 실패예요. 사실 실패의 순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실패를 막상 하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재산이 다 나가고 가족이 분해될 수 있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잘. 그래서 실패를 이게 성공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일이 발생해요. 이걸 내가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실패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완성체가 결국 실패를 통해서 완성이 돼 나가거든요. 성공만 계속한 사람들은 내가 겁나는 게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하는 실패는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행히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운 좋게. 40대, 45세까지도 7, 8번은 계속 실패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장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실패가 지금 이 성공을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공부예요. 나는 선생님이 없었고 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때조차가 없었어. 누가 세금 보고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동업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뭐 사업을 가르쳐주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줄 때고 물을 때도 없었고 방향성은 전혀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노자가 무슨 사업을 가르쳐줘? 거기에 다 이쁜 소리만 써있지.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사실 실패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실패가 너무 쓰리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갈 때 문제가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여기서 답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운동이에요. 내 현상에서 실패했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처져버린다고. 그런데 다시 운동할 마음이 들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이면 다시 망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어 지금? 얍삽하게. 얍삽하게 해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개 하는 거 얍삽하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100개를 맞추면 밥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음 수업에는 남자들은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사람만 불러오고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시간 제한,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으로 하지 마세요. 감기가 싹 떨어져. 저 남편은 사업 망해도 다시 할 거야. 나는 사업의 실패해도 그 사람의 어깨가 단단하고 가슴이 펴져 있으면 그리고 버틸 수만 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걷는 일이었어요. 계속 걸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리고 이 가슴 운동을 하면 갑바가 커져요. 남자의 자존감은 갑바에서 여자만 갑바 아니에요. 남자도 갑바예요. 그래서 가슴이 단단하고 저렇게 팔굽혀펴기 100개 할 정도 체력이면 다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축이 됐을 때는 운동이 최고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막 운동하시던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지. 저거 남자가 100개 한다는 거. 주변 자기 남편을 100개 하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고 나면 아 그때 걷고 운동을 하고 했지. 이걸 기억하시면 길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거 실패로 담지 않고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얻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가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다시 성공시키면 돼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무리 망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돼.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망해도 딱 한 번 성공하는 거로 그걸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할 뿐이에요. 대신 한 번 성공하려면 그걸 실패를 막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실패가 전부 다 경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